안녕하세요. 초등교사와 함께하는 엄마표 공부 작은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업로드했던 도도맨 성장 일지의 번외편, 과목별로 공부했던 커리큘럼 중 한글과 국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선택한 문제집과 교구들이 꼭 정답은 아니니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표 커리큘럼 소개 1. 한글 교재 소개 제 영상 중에 5살에서 7살 한글 교육, 8살 한글 교육, 갓생 어린이 성장일지 2편 시리즈를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도도맨이 슬슬 주변 한글에 관심을 보이고 읽으려고 시도했을 무렵이 4살 여름쯤이었어요. 남들도 다 하는 것 같아 궁금해서 그 무렵 잠시 패드 학습을 시작한 적이 있지만 1년만 채우고 그만두었어요. 통글자로 한글을 배우는 방식은 한글의 창제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일방적으로 작은 화면을 바라보고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었고 학습 기능 외에 다른 영상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도 우려스러웠거든요. 한글 공부는 종이와 연필로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종이 학습지로 돌아갔어요. 아이가 53개월이었던 5살 7월, 한글 용사 아이야 영상과 학습지로 한글 공부를 시작했어요. 영상과 연계되는 점이 장점이어서 아이가 한글 공부를 참 재미있어 했어요. 아는 글자가 보이면 읽어보고 코팅된 종이에 보드마카로 배운 단어를 이것저것 써보고 책을 많이 읽어주며 한글 실력을 다졌어요. 60개월이 된 6살 2월 기적의 한글 학습으로 더욱 체계적인 학습을 했어요. 모음부터 아야 어여 배우고 자음을 붙여 한글의 창제 원리에 따라 배워서 기초가 아주 잘 잡혔어요. 이 교재로 한글 공부를 끝내고 나니 아이가 한글을 잘 읽게 되었고 겹 받침처럼 맞춤법이 어려운 낱말 등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스스로 한글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책을 함께 소리내어 읽거나 번갈아 읽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글을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읽는 연습까지 했어요. 2. 한글 활동 소개 그전까지는 패드 학습 회사에서 다달이 배송되는 한글 교재를 바탕으로 알맞은 스티커 붙이기, 선입기를 하며 한글 공부를 했어요. 충분한 독서를 바탕으로 53개월인 5살 7월에 한글 쓰기 교재에 입문한 도도맨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글자를 써보고 싶어 했어요. 한글 용사 아이야 교재의 쓰기판과 보드마카로 한참을 썼다 지웠다 하며 놀았어요. 자기 이름, 가족의 이름, 아는 단어를 적어보고 가끔 말이 되지 않는 글자도 썼지만 틀렸다고 지적하지는 않았고 쓰기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 자체를 응원해 주었어요. 단어만 적던 것이 6살 봄이 되며 고양이 야옹, 고구마가 굴러가요 등 짧은 문장으로 발전했어요. 6살 여름쯤 더 긴 문장을 쓰고 싶어 하기에 주변 사람에게 쪽지를 많이 써보도록 했어요. 아빠와 엄마에게, 유치원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적어 건네고 현관문에 붙여두고 놀았어요. 편지 말고도 맛있었던 음식 메뉴, 노래 가사 등을 적어 보았어요. 이 시기에 읽기 연습을 위해 제가 책을 읽어주다가 짧은 문장이 나오면 중간중간 한두 문장씩 읽어보도록 했어요.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읽기보다는 천천히 읽더라도 글자를 알고 소리내어 보는데 중점을 두었어요. 3. 국어 교재 소개 도도맨이 한글을 떼고 7살이 될 무렵 본격적으로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서는 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국어 공부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했어요. 한자 학습으로 어휘력의 기반을 다지고, 어휘 교재로 배경 지식과 어휘력을 넓히고, 독해 교재로 글 읽는 힘을 기르며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연습을 했어요. 국어와 한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고 한자를 알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뜻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휘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3마리 토끼 잡는 급수 한자 교재를 선택해서 풀었어요. 억지로 많은 한자를 외우게 하고 한자의 모양을 익히는 것보다는 한자의 뜻과 음을 아는 데 집중했어요. 예를 들어 물수자를 쓰고 외우는 것보다 물수라는 뜻과 음으로 읽고 맹수, 수중 등 물수가 들어간 단어를 익히며 어휘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한자를 익히면서 어휘력 확장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어휘력은 3마리 토끼 잡는 초등어휘 교재로 다졌어요. 국어 실력은 결국 어휘에서 갈린다고 생각해요. 같은 글을 읽더라도 아는 단어가 많을수록 더 깊이 이해하니까요. 어휘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함께 공부하고 새로 알게 된 단어나 표현은 일상 대화에서도 직접 사용해보며
어휘력이 실제적인 국어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했어요. 독해력 향상을 위해 똑똑한 하루 독해 교재를 활용했어요. 한 지문이 길지 않아서 부담 없이 매일 10분에서 15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어요. 지문 요령도 설명문, 동화, 생활문, 안내문, 광고 등으로 다양해서 독해력뿐 아니라 실용 문해력도 함께 기를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한자, 어휘, 독해 세 영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공부하니 아이의 문장 이해력과 어휘력, 표현력이 함께 자라나는 게 보였어요. 무엇보다 책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읽는 힘이 길러져서 읽어낼 수 있는 글밥도 점점 길어졌어요. 4. 국어 활동 소개. 단순한 문장과 쪽지 쓰기에서 본격적인 글쓰기로 넘어갔어요. 어른의 도움 없이 7살 여름부터 있었던 일과 내 느낌을 간단히 두세 줄 적어보고 쓰기에 익숙해질수록 점차 양을 늘려갔어요. 이때부터 바른 글씨 연습을 위해 가운데 점선이 들어간 칸노트를 활용했어요. 일기 대신 특별한 주제가 있는 글쓰기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나의 취미 등 아이가 쓰기 쉬운 주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욱 자연스러운 읽기를 위해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를 살려 유창하게 읽는 연습을 했고, 저와 한 페이지씩 번갈아가며 읽거나 한 문장씩 번갈아가며 소리내어 읽는 연습도 했어요. 중요한 점은 문제집은 학습의 방향을 잡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라는 점. 많은 독서가 기본 뒷받침이 되어야 해요. 이 커리큘럼이 정답은 아니니 서점에 직접 방문해 보시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재를 살펴보세요. 내 아이의 발달 단계와 흥미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해 보시면 더욱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엄마표 수학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